폭삭 소가수다 네, 봤어요? 네, 네. 거기 학시 아저씨. 우리가 생각하는 그 꼰대에 네, 가장 네. 부합하는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음. 왜 저 사람을 중간에서 아무도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주지 않았는가? 여러분, 꼰대가 싫으신가요? 꼰대가 되실까 두려우신가요? 꼰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 꼰대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정지원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심리학자 친구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오늘은 제 심리학자 친구를 모시고 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꼰대로 박사 논문을 쓴 정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 연구 주제 완벽주의였잖아요. 네. 선생님 꼰대로 쓰신 네, 거잖아요. 네. 어떻게 꼰대를 심리학적으로 풀어갈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수는 노래 따라가고 자기소개였군요. 그렇죠. 완벽주의 하셨다면서요. 저 완벽주의자니까. 다 자기 이슈가 반영된 네. 어떤 주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많은 어른들을 만났는데 되게 좋은 어른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른에 대한 어떤 기준이 좀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회생활하고 뭐 또 팀원들도 한번 같이 또 일해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참 좋은 어른이 되는 거는 쉽지가 않구나. 그게 이제 뼈저리게 느꼈고, 응. 예. 저도 어느새 약간 40대 중반으로 이제 가면서 이렇게 제 친구들이 그런 고민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럴 때 꼰대 같냐? 약간 이런 질문들. 그 약간 좀 트렌디한 어떤 관점으로 요즘에 하도 꼰대 얘기를 많이 하니까 도대체 꼰대가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것도 좀 궁금했었고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 연구는 꼰대 경향성이라고 해서 꼰대로 오해받을 만한 어떤 행동 경향성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 많은 어른들이 오해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무나 그렇게 꼰대로 낙인 찍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해받을 행동을 반복한다? 그러면 이제 좀 깊은 이제 대화와 강력한 피드백과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죠. 네. 그러면 이 꼰대 경향성 척도에서 어떤 사람들이 꼰대 경향이 높은 거라고 정의를 하고 있나요? 제 연구에서는 그 이제 한 4가지 차원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권위주의. 그래서 약간 문항들이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상명하복이 편안하다 뭐 이런 게 있고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딱 나이 확인하고 직급 확인하고 바로 반말로 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관등상화 되세요! 그분이 또 좋은 예시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사회적 관계에서 권위가 굉장히 우선적으로 여겨지고 사람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자의식 과잉이라고 자아 중심성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항으로 보면 후배하고 일을 할 때 후배가 잘한 어떤 성과, 뭐 결과가 내 덕분이야. 그래서 뭔가 약간 특권 의식과 나르시즘의 약간 좀 혼합이 저는 자의식 과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신입사원 때 맡았던 프로젝트가 맞아요. 전국구여가지고 네. 내가 그때 네.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약간 초점이 나에게 좀 쏠려 있어가지고 음. 나의 기준이나 나의 생각,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측면 뭐 이런 것도 약간 자의식 과잉이 하나의 측면이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꼰대의 속성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건데 관성적 사고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름을 약간 수용하지 않는 듯한 내가 생각하는 가치나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어떤 반대 의견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닌데 그건 아니지. 약간 틀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하는 거를 저는 이제 관성적 사고여서 좀 새로운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좀 제안하는 어떤 영역이라고 봤고 그게 완전 라떼는 그럴 수도 있죠. 라떼는 네. 이렇게 배웠어. 요즘 친구들은 어떤지 난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네네. 우리 때는 이렇게 혼나면서 배웠어. 이런 네, 것들. 네. 그 문항에 보면은 나랑 가치관이 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뭐 힘들다 혹은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늘 옳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런 문항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일방적 소통. 그래서 저는 이게 꼰대로 인식되는 거의 핵심은 저는 이 소통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약간 강압적이고 자의식 과잉과 관성적 사고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게 저는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약간 지시하는 형태, 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항상 가르치려고 드는 어떤 느낌.
다 짱뽕이죠. 권위주의가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알려주는 사람이야, 내가 했던 게 되게 중요해, 내 얘기 잘 들어, 이게 맞아 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강요를 한다. 그러면 100% 꼰대로 오해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짜.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다 젊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왜 평범했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절머리 나는 꼰대로가 되는 건지, 이게 꼰대는 타고나는 건지 길러지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 중에 제가 별명 붙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넌 꼰대 묘목이다. 젊었을 때부터 너는 꼰대적인 자질이 너무 많다. 있었다? 근데 그런 애들이 꼰대로 착실하게 성장해요. 그래서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자기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런 환경이 편해서 계속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 계속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저는 이 연구를 할 때 약간 가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 생각 중에 하나는 그런 반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꼰대라는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서 이게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예. 그래서 뭐 평범했는데 멀쩡했는데 이제 꼰대가 된다 안 된다? 이제 그것도 물론 성격적인 면에서 통제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약간 오해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약간 저는 환경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조직에 갔는데 굉장히 뭔가 수직적인 조직이라던가 아니면 나의 의견을 좀 제시하기 힘든 사람들이 어떤 이제 리더 역할을 딱 맡았을 때, 그럴 때 이제 권위주의와 간성적 사고 이런 것들이 폭발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겠죠. 성격과 또 뭐 환경과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연구에서 보면 인구 통계적인 측면에 따라서 그 경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본 게 있거든요. 거기 재밌는 게 30대, 40대가 제일 경향성이 낮았어요. 제일 높은 건 50대고. 50대, 20대, 30대, 40대 순이란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조직에 있는 현재 리더들이 거의 대부분 뭐 30, 40대라고 하면 중간 관리자들, 그 사람들은 지금 몸을 굉장히 사리고 있다. 아무래도 하도 이제 꼰대꼰대 거리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꼰대로 오해를 받을까봐 좀 할 말도 좀 참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연구 응답에 좀 담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차이가 난 거는 역할에 따라서였던 것 같아요. 임원층들이 확실히 꼰대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이라기보다는 역할에 따른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역할과 함께 오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뭐 권위주의든 자의식 과잉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속성들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약간 기능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약간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어떤 측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없이 뭐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에서 존중하면서 살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게 약간 나쁜 권위가 아니라 그냥 정당화된 어떤 권위, 선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시하는 어떤 딱 우리나라 문화의 어떤 그 지점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면, 뭐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네 번째 요인인 일방적 소통하고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좀 폭발적인 그 효과성이 있는 거죠. 꼰대로서. 저는 꼰대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권위주의적이고 이런 것들의 장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장점이 있는 꼰대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사가 꼰대인데 그래도 어른 역할은 해.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할게, 내가 책임질게, 이러면 꼰대여도 좀 수용하는 것 같아요. 그쵸. 저 사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구나. 근데 문제는 진짜 쓸데없을 때는 어른인 척 다 하고 책임져야 될 때는 책임 전가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꼰대인 것 같아요. 최악이죠. 근데 꼰대도 갱생이 가능할까요? 꼰대 갱생 가능합니까? 갱생의 정의가 뭐예요? 갱생? 나의 상태를 자각하고 내가 지금 아랫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 사람들의 성장을 내가 저해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좀 바뀌어야겠다. 노력하는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이미 그 생각을 했다면 꼰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바뀔 사람이면 이미 바뀌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제 업의 아이러니인데, 그러면 이제 꼰대가 되기 싫은 사람들이 이런 콘텐츠 찾아보고 이런 책을 사지 않겠어요?
나 절대 꼰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보겠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나 진짜 제일 요새 저를 가장 극혐하게 만드는 그 꼰대 유형이 열린 척하는 꼰대. 나 완전 개방적이고 힙하고 영포티고 이렇게 온갖 막 젊은 척은 다 하면서 일할 때는 개꼰대적으로 하고 완전 자기 멋대로 하고 근데 나는 아직도 열린 사람이다. 내지는 40, 50대인데 나 아직도 사회의 약자다. 라는 거에 꽂혀있는 그런 꼰대들이 저를 진짜 돌아버리게 만들거든요. 갱생의 여지가 없군요. 이게 없을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래도 우리는 코치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제 나의 그 객관화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 폭삭 소가수다 봤어요? 네. 거기 학시 아저씨 우리가 생각하는 그 꼰대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왜 저 사람을 중간에서 아무도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직장 안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해서 뭐 혹은 평가를 통해서 조금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요즘 리더들은 조금 더 몸살인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걸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뭐 작은 회사들이나 이런 데들은 조금 아직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꼰대가 갱생되는 몇몇 사례를 봤을 때 유일하게 갱생되는 게 자식. 자식?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 왜냐면 다 사람들이 권위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자식이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면 이혼, 가정의 붕괴.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 덤벼볼 만한 사람들이 덤볐을 때 학시도 결국에 이혼 당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좀 깨닫고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를 깨닫고 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집에 꼰대가 있다면 그 꼰대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우리 엄마 아빠 꼰대 되지 않게 내 책임이다. 우리 사회를 좋게 만드는 거. 늘 우리 부모 단돌이 잘 시키고 꼰대 되지 않게 조심해라. 엄마 아빠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교육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 거기 하나 더 붙이면 나는 아닌가? 그 질문 되게 그래서 다음 질문이 꼰대 위험 신호도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 나 꼰대 아닌데 나 완전 내 얘기인가? 근데 완전 우리가 또 꼰대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여러 그 측정 문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모든 문항에 대해서 정말 깨끗하게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네, 나는 죄인이요. 태도로. 그러니까 약간 그게 약간 나를 좀 비난하거나 이런 무시하는 나를 스스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혹시 나도 모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강요된 멘트를 할 수도 있고 뭐 갑질은 아니지만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나의 어떤 그 이런 권위나 직위를 활용해서 뭔가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자기를 성찰하는 훈련이 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권력에 대한 감각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 상대에 대한 파워를 갖고 있는가를 서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이 파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내가 파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서로가 갑질당했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내가 나의 권력에 대한 감각이 지금 왜곡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맥락에서 얼만큼의 파워를 쥐고 있는가를 알아야 내가 한마디 하는 게 제가 쌤한테 한마디 하는 거랑 5살짜리한테 한마디 하는 거랑 제 고객한테 한마디 하는 거랑 무게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거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꼰대적인 행동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말씀인데 사죄드립니다. 저는 이런 대화나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나 약간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야기에 대해서 함구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요즘 이런 거 했을 때 꼰대라는 소리 듣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자연스럽게 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나의 그 문제의식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그런 면이 있네. 이런 점들이 남들은 이렇게 생각하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대화에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 하는 것 하나. 네. 어린 사람 안 만나요. 안 만난다? 안 만나. 안 아예 만난다? 나를 격리해. 아. 내가 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네, 위해서 네. 격리하거나 어, 아니면 최대한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꼰대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도 진짜 고민이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네. 저 사람이 꼰대이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하는 건 누구인가? 나죠. 나죠. 나. 나의 해석인 거잖아요. 네네네. 아 근데 해석이 다 일치해. 90명이 봤는데 90명이 꼰대. 아, 90명이 꼰대래? 그러면 뭔가 드러나는 것들이 분명히 그치, 약간 분명해. 그런 거예요? 너무 분명해. 이 사람만 모르고 나머지 사람 다 알아. 아, 그거는 약간 좀 조직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근데 조직이 작아. 해결할 수가 없어. 사장 빼고 혹은 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퇴사해. 근데 사장한테 너무 잘해. 그래서 사장은 아,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우리 핵심 인재다. 이러는데 밑에 팀원들은 계속 갈려. 근데 나는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 약간 중간 관리자급이야. 대리급이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중간 관리자라면 사실은 얘기해 줄 의무도 약간 있는 직책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상향 피드백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하실 때 뭐 이럴 때 굉장히 우리는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거를 좀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게 그 직책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네, 어렵다. 어렵죠? 그런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네. 본인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지.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조금 결정적인 피드백은 네, 조금 네. 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윗사람이고 또 네. 어려운 상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다가가기 힘든 네, 어떤 네. 요소들이 있지만 네.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화를 좀 해서 생각해보니까 대화의 어떤 그런 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꼰대? 네. 그 집에 조용히 저희 논문을 하나 이렇게 논문 선물. 논문 선물. 선물해주고요. 꼭 필요하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객분들과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하나 생각해낸 거는 블로킹 하는 거. 적절한 피드백을 줬을 때는 반응. 정말 좋은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반응하지만 꼰대적인 피드백을 줬을 때는 네. 이러면서 좀 그치. 약간 나를 지키면서도 수동적으로 네. 좀 하는 것들이 제가 생각해낸 그나마의 방법이었어요. 모든 거에 반응을 네. 최고치로 안 한다는 거죠? 네. 적절하게 이제 근데 너무 반응을 한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쵸. 그러니까 네. 적절한 꼰대적이지 않은 정말 업무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줬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강화. 그치. 근데 떼쓰는 아이처럼 난 꼰대짓 할 거야 이러면은 무시. 요렇게. 그거는 맞아요. 우리 대화에서도 네. 상대가 어떤 무례한 언행을 했을 때 가장 그래도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그거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얘기 다 끝나셨어요? 네. 돌아서는 거? 네. 그게 약간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했던 그런 반항을 생각해 보면 뭐 가장 최고의 그거는 퇴사였던 것 같은데 회의 시간에 꼰댓말하면 그냥 핸드폰 보기. 뒤집어리 관심 없어. 그게 제가 했던 최선의 대책이었던 것 같네요. 수동 공격. 수동 공격. 어떻게 나 적극 공격을 할 수 없는데. 그쵸. 좀 안타깝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그 입장이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권력을 갖고 있는 그 헤드가 우리 조직 안에 나한테만 좋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한테는 너무 좋은 부하 직원이지만 조직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조직을 썩어가게 하고 있는 꼰대들이 있지 않는지. 그러니까 대표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 있거든요. 대표 외롭잖아요. 정서적인 지지도 필요하고. 그 역할을 너무 잘해주는 꼰대가 있으면 쉽게 이 사람이랑 관계를 틀어버릴 생각을 못해요. 얘도 사정이 있고 내가 얘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얘도 고생했고 완전. 그래서 이 사람 밑에 직원들이 계속 나가고 이 성과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 책임감 있는 헤드라면은 진짜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아랫사람을 대한 태도에서 얼마나 간극이 일어나는가. 그것도 굉장히 네. 중요하네요. 맞아요. 혹은 이 팀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이 어떻게 펑션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결국 조직 안에서의 안전감 내지는 좋은 소통들을 마련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장 위에 계신 분이 네. 관심을 좀 많이 네, 갖고 네. 있어야 된다라는 네. 거에 굉장히 동의가 가고 네. 저도 이렇게 기업을 다니다 보면은 그 좋은 팀이라고 하는 뭐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의 경우에는 약간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라운드 룰 같은 게 굉장히 상세하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회의할 때 의견을 뭐 한 번씩 꼭 내기로 해, 뭐 어떻게 하기로 해, 밥 먹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팀을 잘 굴러가게 하는 어떤 행동들이야라는 거를 게시해 놓고 하면은 조금 내가 거기서 약간 벗어나는 꼰대질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거를 공통적으로 갖고 알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꼰대 억제기를 만들어야 되는군요. 네. 네가 꼰대인 건 상관없지만 이 룰을 벗어나서까지 꼰대짓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모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저거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꼰대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관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유연하고 열린 사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혹시 뭐 노력하는 포인트 있어요? 저는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해요. 네.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의 뭔가 공통점이 있는지 아니면 저랑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 전혀 다른 분야를 한다거나 완전 나이가 어리다거나 완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맞아요. 의견을 들어보고 저한테는 약간 연습 같은 거예요. 결국은 나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보는 것 자체가 큰 어떤 교육이라는 거네요. 저 굉장히 동의해요. 네. 우리가 그 MBTI도 그 나는 E지만 아이들에 가봐서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제 주변이 다 I예요. 나 혼자 E야. 그러니까 그런 가벼운 경험에서도 우리는 너무 이상하다. 나랑 너무 달라. 이거를 되게 잘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많은 분야에 대해서 네.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 네, 대해서도 네. 그렇고 아닌 분야에 대해서도 네, 그렇고 네. 그렇게 약간 좀 다른 세계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네.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어떤 환경이다 싶으면 책이라도 많이 보는 거. 맞아. 책을 읽으면 사람이 그래도 생각을 하게 되고 나의 생각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는 네, 어떤 네.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가장 가볍고 셀프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책 읽는 보고 뭐 사람들 만나는 거 이런 게 가장 기본이지 않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 네. 책이 있거든요. 저는 그 책의 내용들이 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꼰대의 어떤 그 반대점들을 네. 되게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내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더라도 어떤 신념이 있더라도 한 90%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한 10%는 남겨놓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의식적인 거를 조금 훈련하는 것도 저는 이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쉽지는 않죠. 네. 네. 가끔 이제 조직에서 답정너 상사들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상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지식에 의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알려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슈인데 어떻게 하면 답정너가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꼰대스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그 상사 입장에서 일단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깔아놓고. 네. 사실 내가 이 이슈를 해결하는 데는 알고 있는 게 있다. 좀 했으면 하는 방향이 있다라고 그걸 깔고 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살짝 네. 궁금하다라고 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듣는 것 그게 약간 10% 힘을 좀 빼놓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다름이야 라는 인정. 그리고 두 번째가 패를 깐다. 괜히 그치. 열린 척하지 말고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니 결국엔 자기 뜻대로 할 거잖아. 나 내 뜻대로 할 거면 그냥 나 이게 정답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네. 여기에 조금 보태달라는 네, 네. 느낌인 거죠. 그리고 저 하나 보태자면 사과하는 연습을 자주 한다. 그 정말 중요합니다. 재빠른 사과와 인정. 빠른 낮은 자세의 사과. 내가 틀렸거나 아니면 꼰댓말을 했거나 상처를 줬다 생각했을 때 정말 사과하는 거. 맞아요. 그게 저는 되게 저한테 왜냐면 저는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저 정말 사과를 잘하거든요.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던 게 그 사과하는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정말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면
의외로 상대도 용서를 맞아요. 잘 해주고 네.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피드백을 받으면 인정은 하는구나 그쵸, 라는 그쵸. 그 네. 믿음이 쌓이면서 아랫사람들이더라도 좀 더 잘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집에서 사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어.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 생각해. 아, 이 집 아이들 엄마 단돌이 잘하네. 잘 키우셨네요. 제가 왜 꼰대 연구를 했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꼰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꼰대가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신가요? 아니면 꼰대를 극혐하면서 닮아가고 있으신가요? 늘 미워하는 것들을 너무 담게 된다는 그게 저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꼰대를 미워하지 않고 내 친구이고 내 언니 오빠이고 함께 늙어가는 처지로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해로운 어른이 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